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으로 갔잖아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지금 심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딱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냥 무죄 확정 아니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투표하기 전에 대법원에서 이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나온다. 한마디로 말해서 2심 판결이 틀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 시선에서 봤을 때는요. 세계 반도핑 기구에서 약물이 나왔다고 속보는 떴는데 아직 공문이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도착을 안 해서 그래서 지금 출발선에 서 있는 그런 선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부정 선수예요. 자, 그 얘기를 좀 변호사시니까 한번 그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의 그 공직선거법 위반이 2심에서 무죄가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상고심으로 갔잖아요. 지금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가지고 두 번 정도 지금 전원 합의체에 넘어가가지고 지금 심리를 하고 세 번째 심리가 지금 기일은 안 잡힌 것 같아요. 네. 맞죠? 자, 굉장히 이례적으로 지금 신속하게 지금 심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고 있죠. 자, 상황으로 봤을 때는 선고가 대통령 선거가 있기 이전에 선고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있을 수 있다. 저는 보여져요. 네, 저도 가능은 하다고 봐요. 네. 그런데 보세요.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있다면 딱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냥 무죄 확정 아니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파기 자판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보여지고. 파기 자판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한 얘기예요. 희박하고 예.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거는 어렵고. 네. 자, 그냥 무죄 확정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털어주는 꽃길을 열어주는 이재명의 꽃길을 열어주는 방법 하나, 가능성 하나. 또 하나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자, 꽃길 열어주는 거는 일단은 놔두고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건 나오면 뭐 끝이니까. 사실은 그 무죄 판결은요. 굳이 대선 전에 앞당겨서 하려고 한다면 저렇게까지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물론 그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지금 2심이 이미 무죄가 돼서 올라갔잖아요. 그럼 대법원으로서는 일반적인 사건 처리의 그런 그 기간을 두어서 그냥 들고 있어도 되거든요. 아니죠.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근데 물론 확실하게 해주는 확실하게 효과는, 해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되니까. 확실하게 해주는 효과는 있는데 저는 글쎄요. 그렇게까지 할까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있는데 물론 그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여러 방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설을 드리면서도 사건 자체만 놓고 보면은 저는 그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백현동 발언은 1심에서 판단한 게 정확하게 맞아요. 맞아요. 그 이야기 여러 번 드렸어요. 네, 오늘 예. 조선일보 칼럼에서도 저기 그 존경하는 우리 저 최모 논설위원까지도 쓰셨던데 정말 그분이 그 판결문 하나하나 다 읽어가지고 쓰셨더라고요. 도저히 법적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결문이다라고 그렇죠. 썼는데. 그래서 사건 자체만 보면 파기환송이 맞는데 뭐라고 제가 단서를 달아서 말씀드리고 있냐면 대법원이 다른 정무적 고려를 하지 않는다면 이란 단서를 달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가능성을 뭐 완전히 배제한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 대법원에 관해서는요. 헌재하고 달라서 헌재는 국회, 대통령, 대법원이 3명씩 지명을 하고 그 과정에서 뭐 보수니 중도니 진보니 하는 성향을 고려해서 지명 및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법원은 그것과 좀 달라서 어쨌든 직업법관들의 엘리트 코스의 정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법관의 구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중도 보수니 진보니 이런 걸 따지는 게 의미가 없고 정말로 30년 정도 그 일만 해온 직업법관의 시선으로 봤을 때 2심의 판결문이 납득이 가고 자연스럽냐 법리적으로 그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새로운 판례를 만들 것이냐. 그렇죠. 네. 그리고 아예 선거법에서 허위 사실 공표는 없앨까? 그렇죠. 이 정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문화되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게 국토부에 협박을 받은 거예요. 협박을 했다는 사람, 협박을 받았다는 사람 아무도 그게 확인되고 증명되지 않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 무죄로 확정하는 순간 우리나라에서 허위 사실 공표죄는 이제 없어지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겁니다. 네. 그러면 대법원이 하나 입법을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번 대선을 앞두고 과연 그런 결단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은 있죠. 네. 그렇게 돼서 그래서 여쭙고 싶은 거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된다면 물론 선거 전에는 다시 한번 항소심에서 판결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면 선거 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없겠죠. 왜냐하면은 우리 국민들 시선에서 봤을 때는요. 투표하기 전에 대법원에서 이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나온다.
한마디로 말해서 2심 판결이 틀렸다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1심 맞다는 거예요. 1심 맞다는 1심 거니까 맞고 유죄가 맞고 골프 발언도 유죄가 맞고 예를 들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왔던 게 유지된 맞다. 상태에서 항소심으로 되돌아간다는 거잖아요. 항소심에서 다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그렇죠. 크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으니까 유죄는 해야 되는 거고 양형만 문제인 건데 그러니까 100만 원이 넘느냐 안 먹느냐 이것만 남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1심에서 원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왔던 사건이니까.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 시선에서 봤을 때는요. 이미 이재명이라고 하는 후보는 그 순간에 올림픽으로 치면 부정선수인 거예요. 부정선수. 그렇죠. 부정선수인데 그 세계 반도핑 기구에서 약물이 나왔다고 속보는 떴는데 아직 공문이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도착을 안 해서 그래서 지금 그 출발선에 서 있는 그런 선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부정선수예요. 선수 자격을 박탈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공문만 안 왔을 뿐이다. 그러면은 국민들께서 투표로 그거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정리해야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한다면 일단은 2심 무죄는 잘못된 판결이라는 것을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준 거고 1심의 유죄 판결이 맞는 겁니다라는 것이고 다시 2심에서 다시 판결을 하게 된다면 이건 유죄입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판결이라는 거고 결국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일 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은 유죄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음을 대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결과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잘해서 투표를 해야 된다는 점을 널리 알려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또 하나는 헌법 84조. 그렇죠.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려던 헌법 참이었어요. 84조 부분에 대해서도. 네. 그래서 사건 이제 내려가면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될 텐데 대통령은 당선이 돼버리면 헌법 84조 문제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갑론을박하고 싸우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질 거예요. 특히 중도 유권자들은 그런 식으로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걸 지금 원하지 않으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그 최근에 모 지상파 방송국의 법조 기자가 그 재밌는 글을 하나 썼죠.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형사소송법 306조를 개정을 해서 공판 절차의 정지 사유로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를 추가할 거다. 저는 민주당이면 할 수도 있다고 봐요. 할 수 있죠. 예, 왜냐하면 거부권도 없는데. 그렇죠. 거부권도 없고 민주당은 지금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발의하고 내일 법사위 통과시키고 모레 본회의 열어서 통과시키고 그 다음 날 정부 이송해서 공포하는 것까지 슈퍼 패스트 트랙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가능하고 이미 민주당은 집권을 하기 전인데도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 나올 것 같으니까 허위사실 공표죄 폐지하는 법안. 그다음에 그 당선 무효 기준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이런 것들 발의를 해놓은 당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아부성 법안이라고 보여지는데 심지어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못 내게 하는 법안도 발의했잖아요. 집권하기 전부터도 그런 걸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인데 형사소송법 306조의 공판 절차 정지 사유 하나 추가 못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파기환송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 순간 이제 이런 논란들이 다 수면 위로 올라올 겁니다. 과연 헌법 84조를 해석해서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정지시킬 거냐. 심지어 민주당은 법을 바꿔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바로 재판을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 거냐. 이거 중도 성향의 국민들이 보시기에요. 어떤 생각 들겠어요 진짜. 그러면 근데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이거는 안 되겠고 그래도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사법 질서는 지켜야 되니까 이거 너무 불공정한데 투표로 막아야지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근데 하나 더 우리가 투표를 할 때요 한 가지만 고려해서 투표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저거는 진짜 너무 부당하고 나쁜 건데 막아야는 되는데 혹시 또 이런 생각하시는 중도 유권자도 또 있을 수 있어요. 국민의힘이 계엄했는데 5년을 또 집권하는 게 맞아? 이 생각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게 만약에 이번에 국민의힘이 계엄의 바다를 건너서 정말로 계엄에 반대했고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본인이 노력했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돼 있다. 일단 계엄 부분 클리어됩니다. 그다음에 5년을 또 하는 게 맞아? 근데 처음부터 임기 단축해가지고 나는 개헌하고 3년만 하고 내려오겠다. 처음부터 약속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걸림돌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맞물려 돌아가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처럼 이재명 대표가 희희낙낙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도 맞고요.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리고 또 걱정스러운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헌재의 구성이 지금 어차피 또 헌재로 가가지고 판단을 구해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생길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민주당이 행정권까지 쥐고 입법권도 쥐고 거부권도 행사를 안 할 수 있는 행정권까지 쥐고 있으면 결국은 헌재에 가서 판단을 구해야 될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질 텐데 지금 한 총리가 임명한 2명에 대한 헌재 재판관 임명도 못하게 했죠. 가처분 인용을 해버렸죠. 앞으로 또 헌재가 모든 판결을 쥐고 갈 텐데 그때마다 또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이 또 이재명 대표에 가까운 성향과 가까운 판결을 계속 내린다면 그러니까 이게 정말 큰일이죠. 큰일입니다. 이게 정말 큰일인 게 구야권이 이제 190석을 갖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170석이고 조국 혁신당은 어차피 대선 후보도 내지 않는 민주당의 우당과 다름없고 그러면은 개혁신당을 빼도 사실상 189석입니다. 190석의 절대적인 의회 권력을 가졌고 거기에 대통령 권력에 조희대 대법원장 정년이 있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이 대법원장 임명합니다. 그렇죠. 법원 권력에 헌재까지 국회, 대통령, 법원, 헌재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민주당이 여당이 되면 그 여당까지 완벽하게 장악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은요 비명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이 기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당에 아직도 비명이라는 게 있어요. 비명 행사해가지고 다 없어졌는데 무슨 비명이 있냐라고 들리는 얘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재명 후보가 89.77 사실상 90% 나오면서 이재명 대관식을 했는데 나머지 후보들 뭐 10%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대통령, 법원, 헌재, 그다음에 비주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끽소리도 못하는 여당.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5월 3일에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고 나면요. 이제는 정말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뭉쳐야 됩니다. 정말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이렇게 압도적인 절대 권력, 절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과거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도 못 가져본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도 여소야대 기간이 있었고 김영삼 대통령 때도 이 정도로 한쪽으로만 권력이 완벽하게 쏠려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삼김시대 때보다 더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사람이 위험한 권력을 쥐었을 때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게 될지 저는 정말 밤에 요새 잠이 잘 안 옵니다. 맞아요. 네.